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2022년 새해가 이렇게 이제 밝아왔고, 오늘 그 이틀날 됩니다.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 6시 21분입니다. 자, 시간은 금방 갑니다. 벌써 이틀째입니다. 완연한 2022년.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있으면은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오늘 일요일, 오늘 하루도 좀 보람되게 이렇게 보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걷는 풍부와 함께 아침을 여는 이런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날씨가 지금 오늘 기온 마이너스 9도 정도 되는데요. 뭐 걷기는 괜찮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좀 잠잠해 가지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그저께 내렸던 눈도 거의 다 이렇게 녹았네요.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왔다가 녹았다가 눈이 사라졌다가 다시 눈이 왔다가 또 눈이 치워졌다가 이런 날들의 반복입니다. 좀 눈이 아직은 이렇게 좀 남아있는 이런 땅들도 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눈이 조금 남아있네요. 약간 음지들, 그렇죠? 그늘이 많이 지는 곳은 이렇게 눈이 좀 남아있게 됩니다. 네. 1월 달에 많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준비 중인데요. 그 준비가 다 끝나면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재미난 방송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네요. 예. 방송 시간의 다각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방송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라임 타임 때 조금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이제 시간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플러스 이제 소재에 대한 거, 어떤 방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재미나게 방송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거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말이죠, 약간 이제 언포기버블 이후에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빠져있는 그런 분야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그 대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첫 번째 뭐냐, 일단 연기 잘하는 배우에 대해서, 연기 잘하는 배우 산드라 블록의 그 연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좋아하는 배우였죠, 산드라 블록 연기. 그 다음에 제가 딱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산드라 블록은 여자 톰 행크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연기,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 그 다음에 호감 가는 연기, 그렇죠,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호감이 가는 연기. 그러니까 이거는 호감이 간다는 거는 참 또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라든지 이런 또 대배우들 있잖아요. 또는 뭐 여배우들 중에서는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힐러리 스윙크라든지 이렇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근데 산드라 블록은 유독 말이죠, 좀 호감이 가요.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 어떤 내면 연기에 빠져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내면이 좀 침착해지는 느낌, 내면이 편안해지는 느낌, 조금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영화의 이제 소재라든지 영화의 주제의식이라든지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영화가 다루는 게 뭐냐, 그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엄청난 배우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마를 보았다에 이제 최민식 배우의 그런 연기. 근데 이거는 영화의 소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너무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어떤 호감이 간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의 연기가 호감이 가는 연기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영화 자체의 어떤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얻게 되는 그건데,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좀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 보면 약간 캐릭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는 좀 캐릭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되고요. 대신에 언포기버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언포기버블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감정이입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의 이제 대표적인 배우가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톰 행크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톰 행크스라는 배우 자체가 좀 초창기 때부터, 영화를 시작하게 된 초창기 때부터, 한 80년대부터 그런 그 배우만의 어떤 독특한 그 호감이 가는 그런 연기들을, 편안한 연기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조금 소개를 해드렸던 포레스트 검프가 좀 그랬고요. 포레스트 검프, 그 다음 로드 투 퍼디션 이런거, 그 다음 스파이 브릿지 이런거 있었죠. 그 다음에 뉴스 오브 더 월드, 다 그런 선상에 있는 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언급 안 한 게 훨씬 많죠. 이 배우 필모그래피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소말리아 그 바다에서 그렇게 막 화물선을 이끄는 그 선장 역할을 한, 그러면서 이제 소말리아 그 해변에서 그 해적들을 맞이해가지고
또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선장 역할을 또 했었잖아요. 캡틴 필립스. 네. 캡틴 필립스에서 보여주는 그 연기도 되게 진짜 인상적이죠. 완전 평범한 어떤 그런 아저씨가 그런 막중한 어떤 상황에 이제 그렇게 부딪히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배를 구하는 자신의 그런 선원들, 팀원들을 구해내고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좀 딱 그 톰 행크스를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막 무슨 스타로 막 부각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영웅으로서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예. 뭐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동도 나오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영화의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건데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톰 행크스와 다르게 톰 크루즈가 그 배역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르지 않나요? 톰 크루즈가 만약 했다면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 진짜 이 사람은 약간 완벽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배역이 사실은 톰 크루즈한테는 좀 주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그런 역할에 좀 다 잘 어울릴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 그런 진짜 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정하기도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배역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메릴 스트립하고 또 같이 열연했던 더 포스트라는 또 영화도 있죠. 그거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여성 CEO, 네, 메릴 스트립이 메인 주인공이긴 한데요. 거기서 그 편집자로 나오죠. 편집자. 워싱턴 포스트 편집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관계된 어떤 보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창 막 베트남 전쟁이 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정부가 가리고 있는 어떤 진실들에 대한 그런 신문사 기자로서의 이제 그 진실을 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예, 정부로부터의 그런 협박, 강요, 그거를 보도하지 말라는, 보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작들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진짜 언론인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정부가 어떻게 협박을 하든, 예, 어떤 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든 간에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언론인이 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자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영화가 또 있죠. 더 포스트. 메릴 스트립하고 같이 막 불꽃 튀는 연기를 보이죠. 그런 거라든지. 톰 행크스의 연기는 정말 다양해요. 또 하나 빼놓았네요. 또 하나 뭐 있나요? 그 터미널이라는 또 영화. 네? 터미널. 공항에 입국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그 공항에서 체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뒤틀려가지고 뒤틀어져가지고, 공항에서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주인공, 그런 역할들, 그런 연기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이건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아니고 윌 스미스의 영화거든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에서 윌 스미스도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톰 행크스가 그 역을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둬서 그렇게 그 실제 그 실화의 주인공이 이제 흑인 남성이기 때문에 좀 배역이 그렇게 정해진 감도 있긴 한데, 아마도 톰 행크스가 그 역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딱 적절한, 적합한 그런 연기들을 좀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딱 이제 답이 오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든지 간에, 네? 우리는 그런 좋은 연기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배역을 하나 또 이야기를 안 했네요. 뭡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2000년대 초반쯤이죠. 그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있어요. 이제 엄청난 거죠. 강아지 한 마리 오고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저렇게 가고 있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맷 데이먼이 라이언 일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구하러 가는 현장, 노르만디 상륙작전 펼치면서, 네? 그렇게 장교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참여해가지고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펼치고, 그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란 게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에서 배울 때는 와,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작전, 그런 전투, 여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따라잡기 시작했다. 한국 전쟁 같으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어떤 실제 모습을 이제 그리는 거죠. 전쟁이란 건 이런 거다. 아무리 그게 성공한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말이죠, 그 연합군에 또 엄청난 피해가 또 있었던 거죠. 그걸 몸으로 막으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상륙해서 그 독일군들과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대원들이 이제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죽고 죽이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막 극복해내면서 막 찾아가는 그런 장면. 진짜로 그런 데서 보면 참 이 사람이 또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진지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미국적인 가치거든요. 그린마일 보세요. 그린마일. 또 톰 행크스가 이제 교도관으로 나오네. 교도관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수감되는 그런 이제 죄수들하고의 관계가 또 그려지잖아요. 어떤 따뜻한 어떤 인간미로 죄수들을 대하죠. 예.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하고는 또 다른 느낌. 이런 교도관들이 또 어떻게 이런 상황들에서
그 죄수이긴 하지만, 죄를 지어서 여기에 수감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역할들을 보면 호감이 가죠. 편안하고요. 아, 톰 행크스 나왔구나. 물론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우리 톰 행크스 아저씨는 이거를 침착하게, 예, 아마도 잘 풀어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믿고 보는 배우. 예,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톰 행크스라는 사람 자체가 좀 타고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예, 만들어지는 그런 매력이 아니거든요. 사람 자체가 그걸 타고났어요. 어떤 스타성을 경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연기, 그거를 또 장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죠. 왜냐면 명실상부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배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아니에요? 상징하는 배우,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 이미 포레스트 검프 때부터 이제 톰 행크스의 이제 나아갈 길은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눈도 엄청 중요할 거예요. 어떤 작품을 읽는 그 눈, 거기에서의 살아있는 그 배역들을 이제 간파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배역에 완전히 봄날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서 스며들어서 하는 그 연기, 그거예요. 예. 거기서 오는 편안함, 완전히 녹아있는, 녹아 스며들어 있는 듯한 그런 연기, 그걸 보여주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캐스트 어웨이 이런 걸 봐도요, 참 그게 어떤 의미에서 슬픈 영화거든요. 캐스트 어웨이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혼자 그냥 이렇게 조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십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이제 막 만들어 놓고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 캐스트 어웨이에서도 그런 이제 톰 행크스만의 매력이 잘 묻어나고요. 그냥 믿고 보는 배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 모든 배우를 망라했을 때 그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특히나 한국인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은 또 남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미국에 대한 어떤 관점을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의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좋은 점들이 어떻게 보면 톰 행크스한테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되게, 그러니까 좀 호의적이고 뭔가 관대하고
뭔가 진짜 약간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좋은 느낌, 미국을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면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느낌들, 좋은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요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인 거죠. 지금 BTS가 전 세계에서 막 예? 그런 팬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한국을 많이 알리고요. 한국에 대한 어떤 좋은 관점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게 톰 행크스 같은 배우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어떨지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이끌어준 그런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의 작품들. 그러니까 그 톰 행크스한테 받았던 그런 느낌들, 그런 감흥들을 말이죠. 전 산드라 블록한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연기를 보면 그러니까 마치 산드라 블록의 스피드에서 키아누 리브스하고 같이 또 출연했잖아요. 버스를 모는 그 여성의 그 젊은 여성의 그 연기, 버스를 몰게 되는 젊은 여성 잘 몰죠.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스를 모는 장면. 어렸을 때 그 산드라 블록의 모습, 마치 그게 톰 행크스의 빅이라는 영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어렸을 때 이제 모습이 나왔던 그 빅이라는 영화가 또 연상이 돼요. 산드라 블록의 스피드 하면 좀 연도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많은 역들 맡아오잖아요. 블라인드 사이드, 그 미식 축구 선수를 발탁을 해가지고 물심양면 많은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 좋은 운동선수를 볼 수 있는 눈과 동시에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버드박스라는 또 영화가 있었죠.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 공격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자신들의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살려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절절하게 이제 다룬 그런 영화. 딱 이 사람 역할 자체가 또 보면은 되게 심정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머니 또는 우리의 누나, 언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 자신은 뭔가 지금 현재 막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 사람들의 그런 막 내팽겨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받아들이되 그거를 또 딛고 일어나는, 마치 인생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계속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가족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맞죠? 그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걸 다루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또한 이제 미국적도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나 미스테리 이런 영화들 그런 장르에서도 말이죠. 어떤 가족에 대한 가치, 형제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애정, 또 이런 거를 이제 저변에 다 이렇게 갖추어 두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언니의 모습.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믿고 보는 배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산드라 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쯤 되면 믿고 보는 배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좀 여러 영화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내공들이 계속 쌓였겠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어떤 영화에 대한 관점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배우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 이 영화에서 이 배우들이 어떻게 자신의 배역, 자신의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관객들은 이 배우들을 믿고 보는가. 대표적인 인물로 톰 행크스, 또 여배우 같은 경우는 산드라 블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그겁니다. 영화에 대한 거거든요. 영화 자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다루는 어떤 형식이죠. 형식, 표현 방법. 표현 방법, 그게 그 영화의 주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형식을 보여줄 건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영화의 주제를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요,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루어져 왔죠. 지금까지 영화 관련, 뭔가 드라마 관련,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돼서 나온 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영화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냐면요, 이게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다. 옛날이죠.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영화란 거 진짜 특별히 어떤 전문가들, 뭐 영화 감독이죠, 영화 제작자들의 손을 거쳐서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 많은 컨텐츠를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막 확보가 되면서 어떤 소규모의 아주 소자본의 그런 내러티브들이 양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이야기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기존의 그 기성 어떤 영화계에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화 배우,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스태프들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영화 제작을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단체에서도 사실은 영화 형식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방식처럼 그런 스타일대로 영화를 그냥 제작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어떤 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점 말고 만드는 관점에 있어서도 일반인들과 같이 완전히 그냥 나눌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제품의 생산과 소비 관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에도 참여하고 그 기획 과정, 생산 과정, 유통 과정 이런 거에 소비자들도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영화의 소비자, 이 관객들, 이 저변에 이 내 영화를 이제 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영화를 통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게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게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관객들이 그거를 이제 플레이하는 어떤 영화에서 말하자면 그 관객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와 유사한 방식이 이제 인터랙티브 영화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비단 뭐 인터랙티브 영화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영화의 형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긴 한데요. 그런 하나의 부분이긴 한데, 사실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화에도 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영화를 표현하는 방식.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어떤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주된 배역, 주인공이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인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그렇게 멀티캐스팅 뭐 이런 걸로 주인공이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요, 거꾸로 이제 주인공이 없는 그런 영화, 마치 이건 인터넷 방송, 인터넷 컨텐츠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말하자면 상황이 주인공인 그런 케이스, 상황이 그때 이제 메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뭐 대사를 활용해 가지고,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먹방 이런 거, 먹방 컨텐츠, 물론 같은 나라의 시청자들 많겠죠. 그런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시청자들도 그 영상 자체를 즐겁게 보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죠. 구독자 수도 많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구성. 그러니까 굳이 대사는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파격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좀 생겨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는 막 무슨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문화 요소가 말이죠, 이런 새 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표현의 방식 면에서, 형식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영화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영화 배우에 대한 거. 배우란 건 하여튼 간에 우리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대변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영화 배우란 이야기는, 영화 배우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고요. 한편으로 영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컨텐츠들을 막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화를 표현을 할지, 이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벌써 또 7시 5분이 됐네요. 지금 그렇게 주변이 밝아오진 않았는데요, 살짝 이제 서서히 날이 또 오늘 하루도 밝아오겠죠. 자, 지금 대략 한 5,500보 좀 넘게 이렇게 걷고 있고요. 네. 살짝 스물스물 이제 아침 해가 조금씩 이제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은 어둡지만 곧 밝아올 하늘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어김없이
보람 있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